자, 네 번째,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자, 우리 위기 개입 모델이 이 왜 생겼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건이 있죠. 사건이 생기고 나면 이 사건 자체는 없앨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정서적. 사건에 의해서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정서적인 문제를 사건 이전의 상태, 이전의 상태로 보내려고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어느 누구도요 어떠한 사건이 생긴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터진 사건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사건은 사건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되돌릴 수 있겠죠. 생각들을 되돌릴 수 있어서 그것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자, 위기로 인한 증상을 제거한다. 그렇죠. 어떠한 사건이 생겼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요. 자, 그러나 그 사고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교통사고 이전에 생각을 했던 그런 상태로는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 문제 자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서 상태를 되돌려고 한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불균형 상태를 가지고 온 사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왜 이런 상황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 문제와 과거의 경험이나 갈등과 연관성을 인식한다. 자, 연관성을 인식하는 거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연관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또한 위기 상황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을 개발해야 돼요. 그 대처 방법을 개발해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위기 개입 모델의 목표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해서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정서적인 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 위기 개입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기 개입의 개입 원칙이에요. 어떻게 개입하냐? 첫 번째, 6주 이내입니다. 자, 6주 이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럴 이유가 있는 게 위기입니다. 나 죽을 거야. 나 이거 안 되겠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죽고 싶어. 막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요. 죽겠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주 이내에 해결된다는 단기적인 성격을 갖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위기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위기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야.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비중은 두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위기 개입도 단기 모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자, 3번 위기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간결하게 개입해야 된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 다른 것들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로 인해서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 다른 모델과 다르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과제중심 모델, 옆에서 좀 전에 봤던 과제중심 모델만 보더라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무슨 관계였어요? 협력적 관계였죠. 협력적 관계로 같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위기개입 모델에서는 협력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왜 협력을 할 수 없냐? 사회복지사. 자, 사회복지사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클라이언트는 무슨 상황이에요?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쉽게 생각하면 정서적인 아니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결정권이라든지 협력적 또는 자기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다른 모델하고 달라요. 자기결정권, 협력적 관계 이런 것들을 위기 개입에서는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정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하여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이 이 위기 개입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할게요. 왜 사회복지사가 다른 모델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자,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자, 배우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정신줄을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딱 나가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혼자 살아서 뭐하냐.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나도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배우자의 사망에 가지고 있었던 실망이라든지 충격들을 잘 버티고 있다가 또 하나의 무언가가 터져버리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배우자의 사망의 생각까지도 다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 클라이언트는 이런 상황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무엇하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 클라이언트가 협력을 해서 같이 무언가를 할 이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 조금 잘 기억해야 돼요. 다른 모델과 다르게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위기개입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위기개입 모델의 문제예요. 자, 1번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가장 짧은 거라고 했어요. 가장 짧은 거. 위기 개입 모델이 가장 짧은 겁니다. 그래서 6주에 끝낸다고 했죠. 6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장 짧은 거예요. 2번 위기의 개입의 표적 문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에게 힘들게, 자, 클라이언트에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있겠죠.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적 문제를 설정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방금처럼 배우자가 죽음으로써 그 충격들,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뭐 하는 거예요? 죽기 이전의 정서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적 문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위기에 대한 반응보다 위기 사건 자체에 대한 해결을 1차적 목표로 둔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왜요? 자, 위기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사건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배우자가 죽었어. 그럼 내가 배우자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살려줄 수 있으면은, 배우자를 살릴 수 있으면 이런 일을 안 하고 있겠죠. 사회복지사의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겠죠.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위기 사건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위기 자체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반응으로 인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충격적이고 힘들어진 사건들인 거예요. 반응으로 인해. 그러니까 그 반응들이 힘든 사건, 그 위기 사건에 통하여 어려운 그런 힘든 정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죠. 그 반응을 뭐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이전의 정서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절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야, 나 이게 살아서 뭐하냐. 나 이제 뭐하는데 죽어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가서 그래요. 죽어요. 괜찮아. 죽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고취시키는 거 아니요. 이런 거 갖고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이런 거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번, 5번. 위기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왜요? 위기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무슨 생각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겠죠. 아, 나는 왜, 그때 왜 이제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뭐 이제 직접적인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다음 사례에 적용한 실천 모델은, 자, 성폭력 피해 대학생인 A씨는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A씨가 절망감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지 체계를 구성하였다.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이 위기 개입 모델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위기 급박한 경우 급박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이제 위기 개입입니다. 왜요? 이러한 성폭력이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경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지지 체계를 구성해서 했던 거죠. 과제 중심 모델. 자, 클라이언트의 과제가 뭐예요? 성폭력 피해죠. 자, 이거는 알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와서 그 이야기 할까요? 저는요, 성폭력을 당해서 이게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두 번째, 심리사회 모델. 환경 속의 인간인데, 물론 이제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환경이 뭐 어쩌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은 없죠. 자, 해결 중심 모델은요, 그 우리 쉽게 생각하면 질문 기법이 질문 기법. 우리 이제 척도 질문이라든지 관계성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제 질문 기법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답은 4번이네요. 위기 개입 모델이죠.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합니다. 역량 강화 뭐요? 강점 단점이죠. 강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요 사례를 통해서는 강점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